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4월 28일 하나전이 아니고 키움전 리뷰를 해서드리고요. 다 보셨겠지만 12년 만에 7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정말 뭐 꿈만 같은 이런 연승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일단 너무 기쁘고, 예, 다들 아마 기분 좋으실 거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좀 그 감기가 좀 오면는지 어디서 일하다가 조금 이제 코가 막히고 이러는데 조금 목소리가 조금 깎아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소식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좋은 승리를 또 역시 거두었고요. 5대2로 승리를 거두었고, 사실 이번 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잘 이기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다행이지 않나. 그리고 오늘 승리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3승 8패 이거 지금 3위인데 단독 3위인데 그 1위 2위와 0.5게임 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 아마 비가 와가지고 경기를 못할 확률이 높은데 SSGAG가 지면은 같이 1등이 됩니다. 자동으로. 공짜로 1등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탑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내일 경기가 좀 기다려지고, 일단 사직동은 지금 2시 21분이거든요. 그 새벽 2시 21분인데 그 토요일 지금부터 비가 오고 있어요. 꽤 굵은 빗방울로 비가 오고 있는데, 일단 예보는 비가 내일 한 5시였을까 계속 오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내리는 비 정도가 계속 오면은 아마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비가 5시에 그쳐도 게임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가 계속 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오늘 선발이 빨리 내리고 반즈 선수를 빨리 내리고 불펜에 총투입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계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비 예보가 확실히기 때문에 오늘 불펜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토요일 금요일에 불펜에 다 때려 박아가지고 무조건 이겨놓고 토요일 비로 일단 쉬고, 일요일은 또 사실 안우진 선수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이제 봤을 때 오늘 금요일 경기를 무조건 잡는다는 계산하에 이렇게 그 불펜 투수를 총동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오늘만 해도 보면은 투수를 총 8명을 투입을 했어요. 불펜에 7명을 쓰면 승리를 시켜냈는데 아마도 그런 계산이 끌리지 않았나, 계산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승부처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사실 경기도 굉장히 경기력이 좋고 경기 수준이 높고, 또 서튼 감독의 이런 용병술, 특히 투수 교체가 지금 연승 기간 동안 너무 지금 생각대로 다 되고 있어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지금 사직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홈에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홈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지금은 연승도 사직에 출발해가지고 사실 바로 요 동네인 창원에 갔다가 또 사직 지금 6연전인데 지금 수, 목, 금 다 이겼죠. 그래서 홈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게 전 제일 좋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승부처가 있었지만은 저는 딱 하나만 꼽자면 8회 말 상황을 꼽고 싶어요. 8회 말 상황에 사실 오늘 경기가 2회에 넉점을 내고 나서 도망을 계속 못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투진이 잘 던져주면서 히어로즈의 타선을 3회 2점으로 그 반즈 선수가 주고 나서 불펜을 계속 잘 맞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야구의 뭐 철칙 중에 한 개가 그 리드를 잡은 팀이 도망을 못 가면 한 번은 덜 미리 잡히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경우는 한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사실 계속해서 도망을 못 가면서 좀 이 9회가 조금 어렵게 가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경기 흐름이었는데, 8회에 한 번에 또 도망간 찬스가 왔고요. 그 8회의 찬스를 노준혁 선수가 좋은 2루타를 만들어주면서 그 4대2에서 5대2로 도망가는 점수를 내서 오늘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노준혁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이럴 때 굉장히 지금 점수를 잘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한 점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한 점을 만들어내는 지금 타격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언제고 제가 직관 간 경기에도 땅볼로 1타점 만들어주고, 이런 희생 플라이나 뭐 희생 땅볼이나 아니면 또 적시타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이런 적시타를 쳐주면서 노준혁 선수가 지금 숫자적인 성적은 사실은 OPS 0.725, 2할 6푼 1리타율, 3할 3분 3리 출루율, 조금은 뭐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18안타에 15타점 12득점인데, 이 15타점도 단순히 뭐 숫자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그 한 점을 내주는 지금 타격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노준혁 선수가 단순히 성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팀의 분위기나
팀의 리더로서 역할도 벌써 해주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잘 해주고 있다는 거 너무 고맙고, 예, 그래서 오늘도 정말 특유의 그 경쾌한 스윙, 그러니까 특유의 약간 비틀어서 때려가지고 우익선상으로 보내는 그 타구로 이제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8회 한 장 만들어줬는데, 뭐 별명이 노검사라는 별명이 뭐 계속 쓰이고 있지만 오늘은 뭐 검사에서 장관으로 승진을 하지 않았나. 예, 지금 연승 기간에 한약만 보면 검사에서 장관으로 승진을 한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네, 농담마저 하게 된 노준혁 선수의 한약이었고요. 그 외에도 두 번째는 저는 2회 말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 상황은 크게 집중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학주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그 상대 그 최원태 선수에 맞서가지고, 우한 최원태 선수에 맞서가지고 이제 좌타자인 좌타자인 이학수 선수가 3루수로 8번 3루수로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오늘 때려는 한 개 안타가 이 2회 말에 나온 안타였어요. 한동희 선수한테 제가 스타팅에서 빼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좀 대타로도 안 쓰고 완전히 휴식을 주면서 또 한동희 선수가 조금 그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했는데, 2회 말에 저는 이학수 선수가 뭐가 좋았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2회 말에 넉점을 냈는데요. 이때 상황이 사실은 조금 녹록치 않았거든요. 뭐냐면 일단 2회 초에 무사만루의 위기를 잘 탈출을 하고 나서 뭐 렉스 선수 안타, 안치홍 선수 안타, 그 다음에 노주혁 선수 번트로 1사 2, 3루, 유강남 선수 안타를 때리면서 한 점을 내는데, 또 2루주자 안치홍 선수가 들어오다가 죽어요, 홈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한 점을 냈지만은 2사 1루가 되고 한 점을 냈지만은 사실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점수를 냈지만 오히려 히어로즈 쪽으로 분위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홈에서 객사를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칫 이 불씨가 꺼지고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학주 선수가 안타를 때려주면서 이 찬스를 끝내질 않고 이어줬어요. 그러니까 2사 1루로 끝날 상황이 2사 1, 2루로 만들어줬고, 네, 그 다음에 2사 1, 2루 찬스에서 김민석 선수가 오른쪽 담장을 바로 맞추는 큼지막한 2루타 때려주면서 김민석 선수의 안타로 그 2대 0까지 점수를 내고요. 그러고 안원수 선수가 이어지는 찬스에서, 네, 이어지는 2사 2, 3루 찬스에서 또 저전안타 때려주면서 2타점을 만들어내면서 4대 0으로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1대 0을 만들고 나서 뒤에 석점은 이학수 선수의 안타가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흐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이학수 선수의 안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학수 선수가 범타로 물러났으면은 1대 0으로 끝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점수를 냈지만 흐름이 히어로즈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3회 초에 또 바로 히어로즈가 2점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한 점만 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단순히 결과만 생각하면은 4대 2가 아니고 3회 초에 히어로즈의 2점이 나면서 1대 2로 뒤집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이학수 선수의 이 2회 안타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준혁 선수의 세기 타점보다도 이 이학수 선수의 이 찬스를 끝내지 않고 살리는, 찬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 안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학수 선수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 물론 수비에서 약간 아쉬운 수비도 한 장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팀의 이런 백업 내야수로서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학수 선수 그리고 박승우 선수까지 내야의 이런 굉장히 든든한 멤버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더 꼽자면은 5회 초에 그 윤동희 선수의 호수비 장면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위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 네, 계속 이제 만루 위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5회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그 반지 선수를 빠르게 내립니다. 5회에 선두 이영종, 그 다음 이정우 선수한테 보이넷 안타 내주면서 무사 1, 2루 위기가 오고, 그 상황에서 빠르게 반지 선수를 내리고 신장과 선수를 등판을 시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사실 토요일 비 소식을 아마 생각을 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수요일 경기에 스레이 선수를 빠르게 내리고 3이닝 던지고 내리고 한현희 선수를 바로 붙인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러셀 선수가 사이드암 언더기어한테 약하기 때문에 신장락 선수를 표적 등판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초구를 타격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이 타구가 마침 또 마침 황성민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빠진 자리에 들어간 윤동희 선수 쪽으로
요 장면인데 사실 타구가 조금 느리게 갔는데 조금 떨어지는 위치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어려운 타구까지는 아닌데 이게 딱 위치가 약간 사직구장 라이트 위치 쪽이기도 해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뚝달한 타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되게 불안했는데 윤동희 선수가 잘 따라와가지고 좋은 이 다이빙 캐치를 슬라이딩 캐치를 보여주면서 이 좋은 수비로 무사 1, 2루의 위기에서 첫아웃 카운트를 잘 잡아줬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야구가 진짜 되는 게 뭐냐면 기간 동안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진루타를 내주거나 아니면 뚝달한 타를 만들어줘가지고 큰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물센틈 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연승 기간 동안 정말 믿기지 않게도. 그래서 이 수비가 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유원석 선수가 안타 치면서 1-3 만루가 되지만 김휘집 선수를 병살타로 이끌어내면서 또 무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크게 세 가지 장면이 좀 주요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봤고, 물론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막았던 뭐 윤병주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명주 선수도 그렇고, 신장관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김진욱 선수도 그렇고, 불을 급하게 올라서 끈 선수들이 너무나 다 잘해줬고, 사실 오늘 등판한 신장락, 김상수, 김진욱, 최준용 선수는 좀 못했지만, 네, 윤명준, 구승민, 김원준 선수까지 너무나 다 잘했지만, 제 시선에서 이 세 가지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승리의 기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랬고, 좀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일단은 1회부터 보자면 1회에 사실 좀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는데, 황성빈 선수가 본인의 출루하고 도루를 하다가 그 2루 베이스에 왼발이 꺾이면서 이제 부상을 또 당했어요. 사실 참 복귀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못 뛰었는데 또 바로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게 또 4주 이상 좀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성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연승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황성빈 선수가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물론 그래도 잘 메꿔 나가겠지만 선수 본인이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보다 의욕이 많은 선수인데 이렇게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번 부상을 계기로 조금은 이제 몸을 조심하는 플레이들도 황성민 선수가 좀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다쳐버리면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안 다치는 것도 조금은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황성민 선수가. 그래서 또 빠른 이제 쾌유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2회 초부터 또 그 만루 위기가 있었거든요. 2회 초에 무사 만루에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근데 박찬혁 선수를 삼진을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영 선수를 병살타로 잡아내면서 네, 첫 번째 만루 위기를 잘 탈출해요. 사실 오늘 만루 위기가 되게 많았는데 참 믿기지 않게도 사실 오늘 경기를 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무사 만루에서 무득하는 건 롯데 특인데 왜 팀이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림은 그거예요. 무사 만루에서 우리가 점수를 못 내고요. 특히 첫 타자 삼진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뒤타자 병살타나 뭐 인피드 플라이 뭐 이런 걸로 주고 점수 못 내고 바로 그 다음 공격에 상대방이 비기닝을 만드는 그림이 익숙한데, 오늘은 2회 초에 무사 만루를 맞고 우리가 뒤에 비기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참 내가 아는 롯데가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예, 그리고 또 2회 말에 넉점 내고 3회 초에 또 히어로즈가 2점을 바로 따라옵니다. 네, 바로 따라오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4회 초에도 좀 힘든 상황이 오죠. 네, 4회 초에도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지 선수를 빠르게 내리게 된 그 위기가 오는데, 네, 오늘 반지 선수 3이닝 잠깐만, 제가 잘못 봤네. 네, 4이닝을 던졌으니까 그 위기가 5회겠네요. 예, 이게 다시 보면 항상 이게 헷갈려요. 네, 맞네. 5회 아니지. 4이닝을 던졌으니까 어디 보자. 네, 5회 초가 맞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4회 초도 힘들게 넘겼고요. 5회 초에 위기를 만들어 놓고 내려갔는데 4회 초도 보면은 2루수 앞 내야 안타 뭐 땅볼로 출루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위기 상황이 또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때는 뭐 어떻게 힘들게 막았지만 반주 선수가 결국 5회는 못 넘었고, 하지만 또 6-4-3 병살 만들어내면서 5회 초 위기도 탈출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김진욱 선수가 오늘도 그 주자가 깔린 상황 2-4-1-2루 상황에서
이제 2사 1루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용규 선수한테 보인해주고 이용규 선수한테 삼진 이제 그 자익수 등공 잡아내고 이렇게 또 던지고 내려갔는데 좀 그 김진욱 선수의 활용법을 터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0.2이닝 짧게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네, 0.2이닝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까지 다음 이닝 이제 잡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연승 기간 동안도 김진욱 선수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좋은 모습 보이는 동안 보이는 특징 몇 개 있는 게 일단은 긴 이닝 간 적도 있지만 좀 짧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자가 깔린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타자를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삼진을 잡아내거나 아니면 그런 득점을 상대가 득점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길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짧게 끊어 쓰면서 그런 정말 100% 150%의 구위를 내야 되는 상황에 올려가지고 김진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구위를 200% 활용을 하는 지금 활용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벤치가 선수들의 이런 활용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욱 선수를 좀 올 시즌은 일단 불펜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아마도 작년에 나균환 선수와 비슷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나. 물론 자완이기 때문에 자완 스페셜리스트 역할과 그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 가장 강한 투수를 내서 막는 그거 제가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상황에 올라와서 한두 타자를 반드시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투수 역할이 김준욱 선수한테 맡겼는데 그것이 가장 맞는 옷이었다. 그리고 싸울 줄 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준욱 선수가 본인 내주는 것도 쫄아서 본인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제구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맞는 옷을 현재 찾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또 힘든 상황이 7회 초에 또 오게 되는데 이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주면 놓겠지만은 러셀 이현석 선수한테 안타 내주면서 1사 1, 2루의 위기를 만들어 놓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속도 145까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144, 145, 143, 140.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는 150을 던지는 선수인데 지금 구속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구위도 많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겠다. 이 최준용 선수는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르게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고 사실은 그 지난 3년 동안 최준용 선수를 보면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나 스태미나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선수를 매년 필승조로 활용하는 건 조금 욕심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가야 되고 좀 몇 년에 걸쳐서 막 불펜으로 활용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이 최준용 선수의 활용 방법도 탐구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선수가 한 시즌 풀타임을 필승조로 하는 건 좀 힘든 유형이지 않나. 이닝 소화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 그런 선수들 있죠. 1년 한 시즌에 보통 6달이잖아요. 한 석 달 정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가 딱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지금 3년 동안 봤을 때는 석 달, 넉 달 정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2달에서 3달 정도를 적당히 잘 쉬어가게 하면서 이 선수의 체력 상태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느낌인데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늘고 근력이 늘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윤병준 선수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첫 타자인 김희지 선수를 잘 잡아내고요. 1사 1, 2루 상황에서 김태진 선수한테 이 3루수 맞고 유격수 내안타 내주면서 말루로 물리는데 2사 말루 위기죠. 2사 말루 위기로 물리는데 여기서 사실 이학주 선수가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루수 기선타 타구인데 잡아줄 수 있는 타구거든요. 충분히 이학주 선수라면. 근데 이것을 글러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실 위기를 좀 만들었고 그래도 다행히 대타 전병우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순간이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7회 초 2사 말루 대타 전병우 타석이었는데 다행히 잡아내면서 정말 큰 이런 위기를 탈출을 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상황을 넘기고 나니까 뭐 7회 말은 뭐 잠잠하게 넘어갔지만 8회 말에 결국은 한 점을 도망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노준혁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 좀 세기를 찍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석점 차를 벌려놓고 나니까 뭐 김원중 선수가 클린한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3개 아웃 카운트는 굉장히 잘 잡는 투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점수 석점까지 벌려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이브를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이렇게 이기게 됐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저는 8회 노진혁 선수의 세기 타점, 2회 말에 이학수 선수의 찬스를 이어가는 안타, 그리고 5회 초의 위기 상황에서 무사 1, 2루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의 우익수 뜬공 호수비로 잡아낸 거, 이게 조금 기억에 남았고, 뭐 다른 선수 타석 기록을 좀 보자면은 안건 선수가 안타 한 개 2타점 기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렉스 선수가 멀티 히트, 2안타 때리면서 2할 8푼 4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렉스 선수는 아마 무릎 아팠던 게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율도 좀 회복을 하고 출루도 회복을 하고 있고, OPS도 0.8대로 회복을 했고요. 타점도 쉬운 타점이고, 우리가 아는 찬스 해결사 렉스 선수의 모습이 뭐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고승민 선수도 안타랑 기록을 했고요. 안치홍 선수도 안타 때렸고, 노진혁, 유강남, FA 듀오도 이것도 안타 기록하면서 자기 역습을 해줬고, 유강남 선수가 타격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안타 때리면서 2할 4푼 6리, OPS 0.652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강남 선수한테 뭐 타격적으로 되게 많은 걸 기대하진 않거든요. 저는 2할 5, 6푼 정도의 홈런 한 10개, 15개 사이에 OPS 0.7 정도만 넘겨줘도, 0.75 정도면 더 좋고요. 0.7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비를 더 보고 데려온 선수기도 하고, 지금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도루 저지가 좀 약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모르고 데려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상쇄가 될 만큼 기본적인 뭐 투수 리드, 블로킹, 특히 프레이밍, 뭐 이런 경기 운영,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의 최대장은 제가 봤을 땐 경기 운영이에요. 그리고 투수의 멘탈을 잡아줄 줄 아는, 이끌어줄 줄 아는 보수라는 거, 그런 부분이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다치고 안 아픈 금강불개, 이게 제일 장점인 선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이미 타격이 조금 더 올라오면 더 좋겠죠. 하여튼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역시 이마천, FA 선수들을 3명을 잘 사온 것 같아요. 진짜 이 선수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이런 연승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영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방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정말 뭐 이게 방출 영입인지 FA 영입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뭐 신정락, 김상수, 유명준, 이런 이제 방출이 됐던 선수들이 우리 팀에 와가지고 정말 FA 선수와 같은 활약해주고 있고, 특히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0.96입니다. 평균 자책이 지금 9.1이닝 동안 1실점만 냈고, 굉장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4홀드예요. 벌써 1승 1세이브 4홀드를 기록하면서 우리 팀의 당당한 필승조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WHIP도 1.18밖에 안 되니까 뭐 전성기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윤명준 선수도 이제 준필승조 수준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승조 진상구원이라고 하는 그 4명,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붙는 김상수 선수, 그 다음에 6번째 정도의 윤명준 선수, 6, 7번째 윤명준, 신정락, 이 정도로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신정락 선수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2승을 벌써 거두었어요. 9연승을.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선수들이 없었다면 또 우리 팀 이런 지금 성적을 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고맙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일단 비가 계속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익동에. 그래서 일단은 취소가 연기가 되기를 지금 물도 넣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선발 매치업은 정찬원 선수 대 한현희 선수로 일단 예고가 돼 있긴 한데, 일단 비로 이 취소 연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오늘의 이런 기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경기가 만약에 밀린다면은 일요일 경기가 이제 매치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이 일단 박세용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스틸레이 선수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사실 안우진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테이션 상에서는 안우진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토요일 경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한현희 선수를 또 아끼게 된다면, 뭐
그 수요일처럼 사실은 또 붙이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 스틸레이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박세웅 선수가 나오고 한현희 선수가 뒤에 붙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의 경기 운영이 토요일에 우천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한 걸로 전 보기 때문에 일단은 비가 많이 와서 취소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운영을 서튼 감독이 한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타 그 맹목적인 좌우놀이와 무지성 시프트가 없어진 것도 너무나 놀랐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튼 감독의 코멘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7연승을 했는데 서튼 감독의 인터뷰 코멘트가 있는데, 오늘은 쉽게 이기는 경기가 아니었다. 선발 투수 반지 이후 불펜 투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면서 공격 파트에서는 한 이닝에 4득점을 만들어준 타자들의 클러치 능력이 돋보였다라고 종평을 했고, 오늘 팬들을 위해서 감독으로서 꼭 7연승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기쁘다. 야구장에서 뜨겁게 응원해준 롯데 자이언츠 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오늘 금요일인데 불구하고 14,343명의 굉장히 많은 또 팬들이 찾아가지고 또 이 경기장을 달고 왔는데, 역시 야구만 잘하면 네, 우리 팀이 평일에도 2만 명 찍은 팀인데, 네, 물론 지금 사직구장 자숙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평일 2만 명은 큰일 날 겁니다. 거의 맨날 만 원인데, 일단 야구만 이렇게 잘하면은 7연승 한번 하니까 이 평일에 15,000명씩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팀을 잘해야 돼요. 세상 천지에 이런 행복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솔직히 롯데가 정기 이제 꾸준한 강팀만 되면 솔직히 5만석을 지어도 구장이 모자랄 겁니다, 자리가. 예, 아무튼 그렇고, 서튼 감독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야구를 정립해 나간 느낌도 좀 들고,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내일 일단 비가 오기를 기대를 하고, 일요일 경기도 사실 안우진 선수가 나오지만 안우진 선수도 한 번 맞을 때가 됐거든요. 또 지금 방어율이 0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 맞을 때가 된 날이 이번 주 일요일이길 바라면서, 그럼 만약에 안우진 선수한테 점수를 조금 뽑고 그러니까 선취점을 내고 그 좀 틀어 막을 수 있다고 계산이 서면 아마 다 때려 박지 않을까 또. 네, 그 아껴놓은 선수들을 한현희 선수라든가 다 총투입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성근 감독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이런 운영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김성근 감독 SK 시절에 우리 팀이 특히 거의 호구 잡히듯이 졌는데, 이런 식으로 착같이 시즌 초반 승리를 다 걷어놓아가지고 그 벌어놓은 걸로 이제 페넌트 레이스를 운영을 하는 게 김성근 감독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투수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 이런 얘기가 물론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투수를 무리하게 쓰지 않고 성적을 낸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몰아붙여 쓰느냐의 문제인데,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잡는 거, 요거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물론 잘 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반드시 잡는 운영을 한다면 지는 경기를 되게 잘 져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물론 직관에 간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는 경기를 힘을 빼고 잘 져야지 이기는 경기를 악착같이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을 지금 서튼 감독이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갔던 그 지난주 수요일 기아전 식물 패배가 정말 자양분이 돼가지고 지금 연승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선수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리고 연승 기간에도 어제 나균환 선수처럼 이렇게 에이스가 긴 이닝 끌어줘서 불펜을 아끼게 해주면은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고, 연승에 후유증도 안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였습니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